카카오 주주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카카오 굉장히 자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카카오뿐만 아니라 SM 얘기까지 같이 좀 붙여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전해졌었던 뉴스도 있었고요. 또 카카오 관련해서는 공매도가 그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는 사이에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의 가슴을 치게 만드는 그러한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글로벌 IB 쪽에서의 공매도 얘기가 참 문제가 됐던데 이거 보니까 굉장히 뭐 공매도 그 수익에 비해서 적은 그냥 과태료 정도, 과징금 정도만 내고서 끝낸다던데 요거 좀 어떻게 좀 강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네, 대표 종목이 카카오여서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뭐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공매도 자체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논란이 있습니다만 공매도 자체는 또 시장에 제 가격 찾아가기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하는 거에는 조금 더 차치하고 오늘 할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무차입 공매도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일단 많은 분들이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차입을 하지 않는 공매도 그러니까 뻥치기 공매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뻥치기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 놓지 않고 그렇게 하는 공매도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시스템상? 이게 이제 그 빌린 주식을 팔고 나중에 매입해서 갚는 차입 공매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다르게 실제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시장 교란 우려가 있어서 한국에서는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글로벌 투자 은행 두 곳이 한국 주식 시장에서 상습적으로 했다. 이렇게 지금 금감원에서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홍콩에 있으니까 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 두 글로벌 IB가 지금 국내 주식 110개 종목에 560억 원 규모의 무차익 공매도를 한 것으로 이번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금감원이 적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불법 공매도가 소문만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증명했다. 금감원이 적발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무차익 공매도가 사실 이번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 나와요. 그럼 이 정도면은 시스템상의 허점이 있고 이거를 막을 수가 있는데 안 막는 건지 막을 수가 없는 건지 이게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 무차익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좀 궁금해요. 20년 가능은 한데요. 뭐 일단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절차상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복잡해도 해야죠. 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근데 약간 이제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와 해외 공매도 제도가 좀 다르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 이걸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가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의 공매도 제도가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까탈스럽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차익 공매도가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해외에서는 무차익 공매도는 당연히 공매도 중에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 IB 입장에서 보면 뭐 자기네 하던 대로 그냥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다만 이제 그 국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는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게 의도가 있건 의도가 없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의도까지 발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처벌은 처벌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이 아니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컬처를 맞춰서 어떤 컴프로마이즈 중간까지 갔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뭐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계속 세월만 흘러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다는 것이 무슨 의도라는 것이 여기 이렇게 이분들 글로벌 IB 이 사람들의 도 모르겠다는 것도 포함해서 다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관련된 정부도 이슈고 정부도 바뀌면 정부가 또 바뀌잖아요. 그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정부하고 또 그전 정부하고 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르겠고 계속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언서턴티입니다. 언서턴티, 그러니까 불확실성이에요. 대한민국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 협의점을 만들어서 하라는 의지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없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또 언서턴티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뭐 이렇게 투자를 좀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겠습니다만 속으로 어떤 생각인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문을 닫아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결국에는 그 카카오가 또 이 공매도 대상인 1위였다라는 게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대상 1위였다라는 것도 문제였는데 그동안의 카카오 주가를 하락하게 만든 원인이 이 공매도 때문입니까? 임순재 교수님? 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도 마음 아픕니다. 다른 문제가 계속 불거져 있는 와중에 이제 공매도가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코로나 때 뭐 급등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뭐 기업 성장성이나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금 우려가 섞여 있는 그런 제 전망치나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각 이제 뭐 네이버도 그렇지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런 이제 규제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좀 강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을 활용한 수익성을 창출하기에 상당히 좀 제한적인 것도 지금 실적에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경기 둔화까지 이제 우려까지 나오면서 이제 톡비즈라고 하는 광고나 커머스 관련된 분야의 수익성이 부진된 것도 전반적으로 주가를 좀 약세로 만든 그런 원인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공매도도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실적 자체에 대해서도 매력이 없었다라는 이제 뼈를 때리는 그런 또 사실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더해서 참 카카오 임직원들이 SM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자기네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본인 회사 주가를 잘 관리할 것이지 왜 SM의 주가에 관련해서 물론 아직까지는 혐의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건데 이게 보니까 뭐 카카오 쪽에 악재가 좀 겹치는 이런 느낌이에요. 믿음이 좀 안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영진이 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세 조정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하이브와 그 SM을 인수하는 거에 대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던 그 시기 때 이제 주가 조작을 좀 했다. 그 하이브에서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공개 매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만들면서 뭐 2,400억 가량의 자금이 투입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혐의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사실 뭐 악재가 겹친다라기보다는 네. 현재 이제 카카오의 실적 자체가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굉장히 신뢰감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이버 쪽에서 뭐 AI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를 했고 거기에 따른 뭐 메리트가 굉장히 반감되면서 그에 따른 그러니까 경쟁사죠. 카카오 입장에선 경쟁사인데 경쟁사의 주가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긴 한데 뭐 시장에서는 이제 이 카카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찾아보니까 삼성전자 다음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카카오라고 하는데 네. 빨리 4분기 때 뭐 실적 개선이라든지 어쨌든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가 개선되기를 개인적으로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반등을 할 때도 사실 이게 무슨 반등이지? 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난주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도 워낙에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앞으로 뭐 4분기나 내년 전망을 봤을 때도 이렇다 할 얘기들이 없는 가운데 시장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우리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카카오 엔터에 대한 상장을 조금 기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계속해서 그 쪼개기에 대한 이슈로 보면은 사실 이것도 당연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보면서 이게 지주사격인 두산이 오른 그런 영향을 카카오도 좀 한 번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살짝 어떻게 가져보는 건 너무 큰 바람인가요? 아직은 조금 이른 바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카오 엔터가 이제 이번에 이제 SM을 인수를 하면서 1조 2천억 정도의 이제 자금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 지금 이제 SM 인수하는데 이제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연 그만큼의 이제 투자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보면 지금 현재로 보면 좀 퀘스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카카오 엔터의 실적 자체가 그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부진함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진한 기업을 상장을 한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원했었던 만큼의 그런 이제 자금을 뭐 수혈받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보면 지금 상황에선 카카오 엔터의 이런 이제 IPO는 조금 뭐 내년 이후로 더 미뤄지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SM 같은 경우에는 실적 좋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증권가 쪽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SM, 그러니까 뭐 오늘은 주가 좀 하락하고는 있지만 SM의 실적이 좋으면 카카오에도 좀 영향 못 받나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희망. 한숨만. 희망회로. 희망회로. 예, 오늘 희망회로 많이 다른 돌리네요. 주식 많은데요. 굳이 그렇게 헷갈리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카카오가 국민 주식이었잖아요. 네. 그 군중하고 달리 가야 되거든요.
제가 그 군중이면 삼성전자하고 어떡해요? 내가 카카오 속에 있는 군중이면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떡해요? 군중들이 맞을 때가 있죠. 근데 군중들이 흥분할 때는 나오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지나가 보면은 그때가 피크였고요. 다만 요즘 좋은 거는 삼성은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카카오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관심이 없는 게 오히려 호재인가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순간에 할 수 있는데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중요한 건 카카오가 많이 뿌렸는데 여기서 뿌렸다는 거는 뭐 좋은 거 나쁜 건지 알아서 해석하시고 네. 그걸 거두는 걸 충분히 했는가라고 돌이켜 보아갖고 충분치 않다 그러면 아직도 늦은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좋은 얘기 해주실 분 아무도 없나요? 우리 박수 네. 기자님께서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항상 이제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우리 박수 기자님도. SM 그래도 잘 샀죠. SM은 잘 사. 잘 산 건가? 너무 비싸게 샀다고. 뭐 비싸긴 하지만 SM이 계속해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SM 자체, 그러니까 카카오 엔터만 놓고 보면은 조금 너무 비싸게 사고 그 기업 가치가 굉장히 뭐 너무 고평가됐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그 카카오 엔터가 이제 지배주주가 돼 있는 이 SM만 놓고 보면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캐시카우가 좋은 기업이 없다고 네, 할 수 네. 있겠죠. 뭐 3분기에 연결 매출이 3,193억 원, 영업이익이 519억 원 이런 500억대를 따박따박 분기에 갖다 주는 이런 회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다가 여기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JYP 같은 경우도 뭐 공연 많이 하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연 많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음반 메타버스.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에서 그러니까 그 온라인 수익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이슈까지 포함해 버리면 네. 예전에는 이제 공연 많이 뛰면 이제 그룹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룹이 이제 좀 에스파나 이런 그룹들이 덜 뛰어도 그 비온라인 그러니까 비온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입이 과 온라인 수입이 이렇게 좀 균형을 잡는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네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SM을 인수를 했는데 SM이 실적이 좀 버텨줌으로 인해서 카카오도 조금이나마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SM을 사는 게 맞죠. 카카오를 굳이 살 필요가 그만하세요. 네.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이 얼마나 지금 힘드신데. 자, 카카오 주주분들은 힘내시고요. 카카오 경영진은 정말 쇄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정말 국민주로서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이제는 되돌려줘야 하는데 그 되돌려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실적 낼 만한 사업을 연구하십시오. 자꾸 뭐 사려고 하지 말고 쪼개기 하려고 하지 말고 연구해서 실적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장렬 고수 개별 이슈지만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린다. 박수 고수는 공매도 이길 방법은 든든한 기초 체력이다. 임순재 고수는 기업의 성장성 부재가 문제다. 이재규 고수는 공매도 개선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짱탑5 1위 주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